뭐니? 너네는 충전기. 됐어. 핸드폰 충전기. 됐어. 라고 하고 노트북 충전기라고 하는 거 충전기라고 하는 걸 원래 이름은 뭐라 그래야 돼? 축전기. 이렇게 얘기해. 됐어. 네. 이건 뭐냐면 전하를 축은 뭐냐면 저축이에요. 그래서 모아두는 기기라는 뜻이야. 전하를 모아두는 기기를 축전기라고 해요. 됐니? 그걸 우리가 충전기라고 잘못 발음하는 것 뿐인데 원래는 축전기입니다. 축전기. 저축한다 할 때 축이에요. 전하를 모아두는 장치를 우리가 축전기라고 하는데 이 축전기는 되게 간단해요. 금속판 2개만 이렇게 있으면 돼요. 금속판 2개를 이렇게 놓고 얘를 하나는 플러스 극에 하나는 마이너스 극에 이렇게 꼽아두시면 얘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금속판 A와 금속판 B를 보면 사실은 원래 물질은 다 중성이잖아요. 중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고르게 똑같은 개수만큼 흩어져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들어있어서 중성인 거죠.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은 아이냐. 근데 내가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플러스 극에서요 전자를 땡겨요. 전자를 땡기면 여기서 땡긴 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이쪽 판에 가서 꽂혀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하나 잃은 거고 얘는 전자 하나를 얻은 거죠. 또 하나 땡겨요. 그러면 하나가 여기에 가서 붙습니다. 또 하나 땡겨요. 여기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를 총 3개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3쿨롱의 전하를 띈다면 얘는 전자를 3개 더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쿨롱의 전하를 띄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충전되고 있는 거야. 전하를 모으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얘는 플러스 3쿨롱이니까 플러스 전하가 3개 있어 라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요. 얘는 마이너스 3쿨롱이니까 전자가 3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릴 거 아니니? 됐어. 이렇게 그릴 거지만 사실은 중성이었다가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계속 쌓이는 과정이다. 이걸 축전한다 그런다. 됐어. 그러면 A판에서 전자를 뜯어서 B판으로 꽂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3쿨롱이면 얘는 무조건 3쿨롱이야. 마이너스 3쿨롱이야. 얘가 플러스 4쿨롱이 되는 순간 얘가 4개를 줬으니까 얘는 4개를 받았어야지. 마이너스 4쿨롱이다. 됐어. 그러면 이 충전기에 모아진 전하량은 몇 쿨롱이니? 이 2개가 한 세트거든요. 그러면 이 충전기에 모여진 전하량은 몇 쿨롱입니까? 라고 하면 몇 쿨롱이라고 할까? 이거 4쿨롱일까 8쿨롱일까? 몇 쿨롱일까? 4쿨롱일까 8쿨롱일까? 이거 4쿨롱의 전하를 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8쿨롱이라고 하시면 안 돼. 4쿨롱의 전하를 모았어요. 이렇게 됩니다. 한쪽에서 뜯어서 반대쪽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A판의 전하량과 B판의 전하량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극만 반대인 것 뿐이고요. 충전된 양은 한쪽의 전하량과 똑같이 4쿨롱 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전기의 원리야. 간단하죠? 간단하죠? 이렇게 축전기라는 건 전하를 모으는 거다. 그럼 모아진 전하의 총량은 Q는 됐어?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축전기에 모을 수 있는 총 전하량은요 라고 하면 여기에 전압을 V라고 할 때요. 그래서 전압이 높을수록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0V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220V에서 충전할 때 충전되는 양이 2배 더 커져요. 됐어? 그래서 얘는 전압에 비례하고요. 비례상수를 곱한 만큼이랑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그 비례상수가 C예요. 그래서 Q는 CV입니다. Q는 CV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 Q는 뭐냐면 축전기에 모아져 있는 총 전하량이야. 이고요. 비례상수 C가 뭐냐면 얘를 전기용량이라고 얘기해요. V는 뭐냐면 전압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전기를 다 물로 표현하잖아요. 물. 그래서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수로에서 물이 흐르는 걸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전기는 물로 설명을 하는데 이때 모아져 있는 전하량은 모아져 있는 물의 양이야. 그러면 그 물을 모을 수 있는 충전기라고 하는 건 물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그 그릇 중에서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잖아요. 당연히 같은 높이만큼 물을 모았더라도 큰 그릇에 모아져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잖아요. 납득하죠? 자, 이때 이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커? 라고 하는 게 바로 전기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 전기 용량에 비해서 얘 전기 용량 4배 커요 라고 하는 그릇의 크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전기 용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됐어요? 이게 전기 용량이고요. 자, 똑같은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 2개 있다고 치죠. 그래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의 양은 다르겠죠. 뭐에 따라서? 물이 들어있는 높이에 따라서. 맞아. 이 물이 들어있는 높이가 됐어. 낮아요. 물이 들어있는 높이가 높아요. 그럼 당연히 물이 들어있는 높이가 같은 그릇이라면 높을수록 물이 들어있는 총량이 많을 거 아니니? 라고 하는 물이 들어있는 이 높이를 우리는 전위라고 해요. 수위가 높아진다. 전위가 높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위라고 하는 건 그 그릇에 물을 담았을 때 물의 높이, 이거를 전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릇 바닥의 넓이를 전기 용량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넓은 그릇에 더 높이 돼서 물을 담을수록 이 안에 담겨있는 총물의 양은 훨씬 더 많겠죠. 전하량은 크겠죠. 되겠어? 이런 개념이야.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축전기라고 하는 건 전하를 담는 그릇이다. 그랬을 때 그 그릇의 크기를 전기 용량,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의 총량을 우리는 물의 수위를 전위라고 한다. 그랬을 때 총량을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물의 총량,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때 밑넓이에 해당되는 게 전기 용량, 높이에 해당되는 게 전위. 이렇게 된다. 알겠어? 그러면 총 부피라고 하는 전하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전하량은요, 전위에 의해서 결정되죠. 같은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위가 높을수록, 그래서 전하량이 커지니까 전위와 전하량은 비례관계가 있어요. 이 그래프죠. 같은 그릇일 때 수위가 높아질수록 모아져 있는 전하량은 커지겠죠. 여기가 1V일 때 2쿨롱의 전하가 모였다면 당연히 2V일 때 모아져 있는 전하량은 4쿨롱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3V일 때 모아져 있는 전하량은 6쿨롱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됐어? 비례관계를 갖는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그래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 그랬어요. 됐죠?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2군데 있다 그랬죠? 어디하고 어디? 면적하고 기울기. 자, 그럼 이 새끼 기울기가 뭔지 빨리 찾아. 기울기가 뭘까요? 뭐? 맞아. 기울기는요, x축분의 y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x축이 v고요, y축이 q니까 이 값이 뭡니까? 라고 하면 v분의 q. 뭡니까? 전기 용량.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전기 용량, 그릇 밑바닥의 크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뭘까요? 뭘까요? 배운 적 있어. 아닌 척 하지 마. 뭐냐? Q, V. 뭐였어? QV. QV. 뭐였냐? 전기 에너지. 됐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에다가 실제 전하 Q를 곱하니 총 전기 에너지량이 나오죠. 물론 얘는 삼각형이니까 실제 전기 에너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 QV로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Q를 대문자로 썼을 뿐이지 그 Q가 그 Q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로 표현하시면 2분의 1 QV가 전기 에너지를 얘기한다. 근데 Q는요,
CV라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CV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이 축전기에서의 전기 에너지 원식이에요. 됐어. 또는 V는 C분의 Q니까 V 자리에 C분의 Q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2C분의 Q 제곱이 바로 전기 에너지 구하는 또 다른 식이겠죠. 그래프가 좀 더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축전기인데요. 이러한 축전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선생님이요. 전기 용량이라는 건 물을 담는 그릇의 밑바닥의 넓이야. 됐어? 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떤 금속들이 밑바닥이 더 넓은 금속이야? 제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전기 용량은요? 라고 하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배웁니다. 누구나 다 처음 배우는 C라고 쓰는 전기 용량은요? 입실론 D분의 S로 넣습니다. 이거 뭐냐면 실제로요. 밑바닥이 클려면 전하를 잘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하를 잘 모으려면 꼬맹아 여기는 A판과 B판 사이의 간격 이거 D 어떨수록? 이 간격이 좁을수록 잘 모아요. 왜? 이게 좁아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를 잡아당기니까 이 새끼들이 도망을 안 가요. 방전이 안 된다고요. 됐죠? 간격이 좁을수록 충전이 더 촘촘하게 잘 돼요. 그래서 두 판 사이의 간격은 최대한 좁게 해라. 그렇다고 해서 붙이면 안 돼. 알겠어? 최대한 가깝게 하셔야 돼서 이 전기 용량은 두 판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합니다. 이 뜻이에요. 간격. 그 다음에 S는 뭡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화를 이렇게 막 촘촘히 모을 거야. 근데 너네 알지? 마이너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니? 청력이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빡빡하게 못 뽑아. 청력 때문에 서로 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많이 모으려면 이 판의 면적이 뭐야 되니? 넓을수록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판이 넓어야 많이 넣지. 판이 좁으면 한계가 있어. 청력 때문에. 그래서 이 판의 면적을 우리는 S라고 했어. 그래서 금속과 금속 사이의 간격은 좁을수록 판의 면적은 넓을수록 충전이 잘 돼요. 그러면 저 입실론은 뭡니까? 우리 이거 입실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를 거꾸로 쓴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를 입실론이라고 읽는데 입실론 제로 뭐 이런 거죠. 자, 입실론이라고 읽는데 이 입실론의 정체는 뭡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까요.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은 최대한 가까이 할수록 충전이 잘 돼. 근데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붙지 않게 그래서 다른 물질을 여기다가 사이에 껴요. 종이 같은 걸 낀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놓고 딱 붙여. 그래도 A판과 B판은 붙지 않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이 물질 때문에. 됐어? 이렇게 온다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두 금속판 사이에 뭐 있어?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입실론 제로를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로 놨을 때의 값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로 놨을 때의 값을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데요. 입실론은요. 입실론 제로 진공 상태였다가 내가 여기다 종이 넣었어요. 또는 네, 금속 넣었어요. 또는 내가 여기에다가 다른 거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거 넣었어요. 뭘 넣어도 상관없어요. 나무를 넣었어요. 뭘 넣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물질을 집어넣으면 다른 물질을 우리는 입실론을 뭐라 그러냐면 유전율이라고 하거든요. 유전율. 선생님은 입실론이라고 했는데 한국말은 유전율 이렇게 해요. 이 유전율은요. 그래서 네, 진공일 때 유전율에다가 K라고 하는 유전상수의 곱한값이에요. 이 유전상수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kappa값이 다 달라요. 얘는 kappa라고 읽어요. 그런 이름 몰라도 돼요.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 유전상수값이 다 달라지는데 어떤 걸 넣어도 규칙성은 있다. 이 kappa값이 무조건 1보다 커. 무조건 1보다 커. 그러니 곱한값이 진공일 때보다 무조건 커져.
됐어. 그러니까 저 사이에 뭔가를 넣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이 사이에 종이를 넣던 뭐를 더 넣으면 얘도 물질이잖아. 얘도 물질이라서요. 얘 때문에 여기 정전기 유도가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붙잖아요. 그래서 더 도망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돼요. 더 세게 잡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도 된다.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도 유전율은 진공일 때보다 훨씬 더 커진다. 라고 하는 거죠.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저 I는요. 금속 사이의 간격, 금속의 면적, 금속과 금속 사이에 어떤 물질 들어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야. 그래서 다 처음으로 열나 황당해. 그래서 불투에 있었어. 근데 요즘에 축전기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중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온으로 내려온 거야. 되겠니?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 전기 용량 C는 입실론 제로에 D분의 S예요. 자, 입실론이라고 하는 값은 카파의 입실론 제로를 얘기하는 거고 얘 값은 무조건 1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중간에 삽입해도 무조건 전기 유전율은 커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 이게 바로 충전기야. 별거 없어. 이게 충전기야. 그럼 선생님, 제가 여기에 10V를 걸었어요?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빼서 이쪽에다 전자를 넣으니까 점점 이 사이에 전이차가 생기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됐죠? 하나씩 빼서 넣으면 전이차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극차이가 더 커지니까 전이차가 더 커집니다. 언제까지 빼서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전자는 다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빼서 여기다가 전자를 넣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10V의 전이차가 생길 때까지만 충전할 수 있어. 그래서 전자를 빼서 넣어가지고 둘의 전이차, 두 극팔의 전이차가 10V가 날 때까지만 충전해. 10V에 꼽았으니까. 그럼 20V에 꼽으면 20V의 전이차가 날 때까지만 충전해. 그리고 나서 20V가 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전자 못 빼. 못 빼서 못 넣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도선 속에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너네 충전기에 꼽아놓고 하루 동안 가만 놔둬도 충전되고 나서 더 이상 거기에 전기 공급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전기세 계속 내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딱 충전될 때까지만 전기 먹어요.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이와 같은 전이가 될 때까지만 충전이 되고요. 그 이상은 더 이상 충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전기야. 별거 없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충전기로 충전시켰어요. 이제 대충 개념을 잡았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충전기라고 하는 두 개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 판을 전압에 이렇게 연결을 해. 전압이 V야. 그럼 플러스 쪽에 연결한 건 플러스 전하량만큼으로 마이너스 쪽에 연결된 건 마이너스 Q만큼 전하가 충전되겠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전위 차이가 V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충전은 안 된다. 됐어?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Q고 여기는 마이너스 Q니까 이 전체 축전기의 전하량은 충전된 전하량 얼마야? 그것도 그냥 Q야. 어떻게 구해? 15U로 구해. 됐어? 이때요. 충전된 Q 전하량은 C에다가 V를 곱한값인데 C가 뭐라고요? 전기용량. 됐죠? 이 전기용량은 어떻게 계산해? 입실론 제로에 돼서 D분의 S로 구하면 되고요. 입실론에 D분의 S로 구하면 되고요. 입실론이라는 값은 입실론 제로에다가 카파 곱한 값이에요. 이런 얘기야. 이제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전하량과 전위 사이의 관계는 비례 관계가 있는데 이때 기울기는 전기 용량이고요. 밑에 있는 넓이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CV 제곱 또는 2분의 1 뭡니까? C분의 Q제곱이 되겠죠. 요거 얘기야.
많아. 처음 배웠는데. 이런 관계를 가져. 자, 그리고 전기 회로에서는 이렇게 실물 안 그리지 않아요. 기호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건전지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잖아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잖아요. 축전기는 회로도에서 어떤 기호를 쓰냐면 축전기는 막대기 길이 똑같은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축전기 기호예요. 이게 축전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축전기를 하나의 회로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네요. 직렬 연결. 가능하지. 됐죠? 축전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네요. 병렬 연결. 가능하죠. 자, 이게 저항의 연결하고 되게 유사해요. 축전기는요, 저항이 끝나고, 충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충전될 때까지만 흐르는데, 첫 번째 얘의 전기 용량은 C1. 됐죠? 1페럿. 전기 용량의 단위가 페럿입니다. F라고 쓰고 페럿이라고 읽어. 그래서 두 번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2페럿 뭐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 6V에 돼서 전압을 걸어 이런 느낌이야. 똑같죠? 여기 C1 1페럿, 여기 C2 전기 용량 2페럿 이런 뜻이죠. 자, 이걸 왜 이렇게 연결해 보냐면 아까 전기 용량은 됐죠? 얘가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전기 용량은 이렇게 결정된다 그랬어. 둘 사이의 간격과 면적에 의해서 전기 용량이 바뀌어 그랬어. 그럼 나 축전기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야 전기 용량이 커질까? 직렬 연결해야 전기 용량이 커질까? 병렬 연결해야 전기 용량이 커질까? 병렬입니다. 왜요? 병렬로 연결하면요, 이 자체가 이렇게 돼서 면적이 커지는 효과예요. 금속판이 길어지는 효과예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예요. 됐어. 그래서 병렬로 연결을 하면요, 두 개의 금속판이 붙어서 넓은 면적에 됐어. 축전기를 만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축전기를 병렬 연결했을 때 총 전기 용량은 됐죠? 각각의 전기 용량을 더한 값이랑 같아. 마치 저항의 직렬 연결이 축전기의 병렬 연결에서 같아.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3페럿의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6V에 걸었어요.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러면 실제로 이 자체가요, 하나의 축전기가 되는데, 네, 3페럿의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로도를 내가 축전기를 연결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6V거든요. 그러면 이 축전기에 모여져 있는 전체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Q는 CV라고 했잖아요. 전체 전기 용량이 3이고 전압이 6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모여져 있는 게 얼마냐면 여기에 18 쿨롱의 전하가 모여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18 쿨롱의 전하가 모일 건데, 네, 여기에 모여 있는 건 18 쿨롱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는 몇 쿨롱? 여기는 몇 쿨롱?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모여 있는 전하량 Q1은요, C1, V1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됐죠? Q2는요, 똑같아요. C2, V2 이렇게 계산하겠죠. 근데 회로도가 병렬 연결이잖아요. 병렬 연결일 때 뭐가 똑같아야 되니? 전압이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같으니까 여기도 V, 여기도 V, 여기도 V 6V라고요. 그쵸? 그래서 Q1은 C1 곱하기 V, Q2도 C2 곱하기 V인데 얘 6V2고요. 얘는 얼마냐면 얘는 1페럿이에요. 얘는 2페럿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6쿨롱의 전하가 보이고 여기 12쿨롱의 전하가 보여. 그래서 합해서 18쿨롱의 전하가 보여요.
전기 용량이 2배 크기 때문에 모인 전화량도 2배 많구나. 알겠어?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이야. 자, 그런가 하면 축전기를 직렬 연결해서요. 얘 좀 특이해. 이렇게 연결하잖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건전지의 플러스는 여기에만 걸렸어. 실제로 건전지의 마이너스는 여기만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 꼽아가지고 어디다 놓게? 여기다 놓았어요. 실제로 전자를 주고받은 건 2판하고 2판이다. 여기 있는 판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간격이 D였는데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니까 간격이 이렇게 된 거야. D-가 된 거야. 연락 간격이 넓어진 거야. 직렬로 연결했어. 두 판이 2판하고 2판이 엄청 넓은 거야. 그러면 간격이 넓어지면 전기 용량 줄죠. 이 얘기야. 맞냐? 그러면 전기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합성해야 되겠네. 직렬 연결로 축전기를 하면 할수록요 전기 용량은 줄어요. 간격이 넓어지니까. 야. 그러면 줄이는 더하기.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역수로 해서 더한 값을 다시 뭐요? 역수로 해서 뒤집으면 그죠? 줄이는 더하기가 되죠. 이게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우리가 한 걸 축전기에서는 직렬 연결해서 한다. 되겠니? 그러니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돼서 2분의 3인데 그걸 다시 뒤집으면 3분의 1이야. 그래서 얘는 3분의 2 페럿이에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얘 같은 경우에는요 3분의 2 페럿짜리의 축전기에 6V 걸어주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에 충전된 전화량이 얼마인지 봐요. Q는 C 보이잖아요. 3분의 2 페럿에다가 6을 곱하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4쿨롱입니다. 4쿨롱의 전화량이 뭐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4쿨롱의 전화밖에 못 모으는데 그럼 선생님 전화 알았는데요. 여기가 C1이 1페럿이고 C2가 2페럿이었어. 근데 충전은 여기서 빼서 여기로 갖다 댄다 했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가 플러스 2쿨롱이 됐어. 여기가 몇 쿨롱 되냐? 마이너스 2쿨롱이야. 그러면 이쪽의 전화량과 이쪽의 전화량의 크기는 어때? 같아. 맞냐? 이 얘기야. 그래 놓고요. 그럼 선생님 2판은 없어도 돼요? 아니. 2판은 없어도 돼요? 아니. 됐어. 2판은 그대로 있는데요. 됐죠? 얘네들도 전기 뛸까 안 뛸까? 얘네도 뛰어요. 왜? 얘에 의한 정전기도. 됐어.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쿨롱이 되면 여기를 플러스 2쿨롱으로 여기 있는 전자를 밀어서 이쪽으로 넣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쿨롱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이동한 건 아닌데 양 끝에 있는 아이들이 전기를 띠게 되니까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정전기 유도 마치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댄 효과에 의해서 전자의 쏠림 현상이 생긴다고.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충전된 아이가 얼마? 2쿨롱. 여기에 충전된 아이가 얼마? 2쿨롱. 그러면 이거 전체 충전된 아이가 얼마? 그냥 2쿨롱. 됐어? 이런 느낌이야. 그냥 판이 2판하고 2판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은 정전기 유도니까. 알겠어? 그래서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요. 전화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됐죠? 4쿨롱의 전화를 모은다? 그러면 여기가 4쿨롱, 여기도 4쿨롱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 전화량이 그냥 4쿨롱이야. 알겠냐? 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판은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 그냥 판은 2판하고 2판밖에 없는 거야. 중간에 축전기를 직렬로 얼마나 많이 연결해도 상관없어. 실제로요. 이 회로도에서 충전되는 판은요. 여러분들이
것처럼 얘예요, 얘. 얘가 하고 얘밖에 없어. 나머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되겠어? 나머지들은 정전기 유도에서 그냥 드르륵 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있어. 얘네 있어. 얘네 있어. 얘네 다 유형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4쿨롱의 전하가 충전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냥 4쿨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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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쿨롱. 그래서 합이 16쿨롱. 그럼 뒤져. 그냥 4쿨롱이야. 알겠어? 이렇게 물어. 이렇게 물어. 그러면 직렬 회로도에서는 선생님 그냥 다 같아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Q1의 전하량과 Q2의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이게 같아야 돼요. 전체 전하량 같아야 돼요. 근데 Q1은요 C1 V1, Q2는 C2 V2잖아요. 뭐가 다른지 병렬 회로에선 전압이 똑같지만 직렬 회로에선 전압을 달리 날아가잖아요. 여기 말이야. 이건 날아가죠. 이게 얼마냐면 4쿨롱이라고 했죠. 4. 그래서 얘는 1이죠. 여기가 4볼트라는 얘기야. 여기 전이자가 4볼트야. 그 얘기야. 여기 4라 그랬죠. 여기 2페로시죠. 여기 2볼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2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볼트를 쓴 거야. 되겠니? 되겠니? 그러면서 아까 저항이라는 건 회로도에서 뭔가를 배분한다? 그 짓을 똑같이 축적기가 하는 거야. 근데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합니다. 축적기는 저항하고 거꾸로 합니다. 됐어? 병렬 회로도에서는 전압이 똑같아야 돼? 똑같습니다. 전압 똑같습니다. 근데 축전기의 전기 용량의 비율이 1대2면 충전된 전하량의 비율도 1대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쿨롱, 11쿨롱이 돼요. 전기 용량의 비율로 전하량은 날아가죠. 알겠어? 면적 비율이거든요,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1대2예요. 그러면 얘는 전류로 똑같이 흘러야 되니까 뭘 나눠갔습니까? 전압을 나눠갔는데 어떻게? 전기 용량하고 반대로 나눠가죠.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저항이랑 정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이랑 정반대다. 저항이랑 똑같이요. 직렬 회로일 땐 전압을 나눠갖고 병렬 회로에서는 전류로 날아가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나누는 버전이 달라. 얘는 저항은 저항 비율만큼 전압을 나눠가졌는데요. 축전기는 전기 용량 비율과 역수로 전압을 나눠가져요. 알겠어? 네, 그 두 개가 많이 헷갈립니다. 정신 이빨 차리세요. 알겠니? 그래서 앞에서 전기회로 한번 밟아준 거야. 전기회로에서 저항은 이래. 축전기는 거꾸로야. 알겠습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교재예요. 이제 여러분들 교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잡은 버전이 아니고 문교부를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축전기의 직렬 회로판과 병렬 회로판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된다. 되겠지?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만 쌓. 어차피 그래서 다 처음 듣는 거야. 다 몰라. 토해 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영상 매번 찍는 거 있죠. 같은 과학이라도 물리하고 화학은 좀 달라요. 화학은 암기의 색채를 좀 강하게 띈다면 물리는 암기의 색채보다는 이해의 색채를 좀 강하게 띱니다. 어떻게 더 좋아 나빠 이런 건 없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스타일은 있죠. 암기에 강한 사람이 있고 이해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중에서 우리요 이제 축전기에 대해서 대충 느낌은 잡았어. 정확하게 하려면 문제 막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이렇게 축전기가 있는데 충전을 다 시켰다고 치자. 충전시켰어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가 충전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 얘는 C가 얼마냐면 2페럿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 전압이 6V입니다. 그러면 Q는 CV니까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얼마냐면 12 됐어 쿨롬입니다. 이렇게 됐겠죠. 여기는 플러스를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충전이 되어 있다고 치자. 충전됐죠. 근데 충전시킨 후에 제가 좀 뭔가를 다르게 할 거예요. 충전을 시켜요. 자, 충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전류는 안 흐를 텐데 제가 이 충전이 끝난 후에 두 가지 버전으로 변을 볼 테니까 뭐가 달라진지 보세요. 첫 번째, 됐죠? 충전을 시킨 후에 됐니? 제가 이 그대로의 회로도에서 요 사이의 간격이 D거든요. 이걸 그대로 ED로 벌려요. 땡겨요. 여기 오게 하고요. ED로 벌려요. 됐어? 자, 그대로 전원장치랑 연결한 상태로 자, 저기에 있는 두 판 사이의 간격을 ED로 벌릴 건데 됐니? 그냥 벌리는 경우도 있고요. ED로 벌리는 거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벌려요? 얘는 이제 스위치를 열어요. 더 이상 전압이랑 영향을 안 받게. 스위치 연 상태로 벌릴 수도 있어요. 되겠어? 스위치 닫힌 상태, 스위치 연 상태야. 되겠냐? 얘는 이렇게 스위치를 열어놓은 상태로 벌리는 거고요. 얘는 스위치를 닫은 상태로 벌린다고요. 그냥 벌리기만 해요. 그러면 얘를 벌리면 뭐가 달라져? 달라지죠. 왜요? Q는 CV고요. C는 입실로의 D분의 V잖아요. 그렇죠? D를 D가 아니고 ED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 용량이 2분의 1로 줄겠죠. 전부 다. 그러면 전기 용량이 2분의 1로 줄에 이 그럼 전화량은? 이런 겁니다. 자, 전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전기 용량은 여러분들이 간격을 넓히는 순간 내가 전기 용량을 조절해버리거든요. 전기 용량을 조절할 거예요. 전기 용량을 반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릇을 훨씬 더 됐죠. 넓은 그릇에서 좁은 그릇으로 바꿨단 말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랬을 때 스위치를 닫아놨을 때와 열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뭔 차이가 있어? 자, 이제부터 스위치를 닫으면 계속 6V의 전압이 걸립니다. 계속 6V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6V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계속 전압은 그대로 부릅니다. 그러면 충전된 전압이 어떻게 될까? 2분의 1로 줄어요. 알겠습니까? 얘는 계속 6V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그릇이 넓었단 말이야. 그래서 6V의 수위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릇을 절반으로 돼서 밑바닥 넓이를 줄였는데도 수위는 계속 6V여야 돼. 그러니까 담겨있는 물의 양이 절반밖에 안 되지. 이해되겠니? 이해돼요. 됐죠? 밑바닥 넓이를 반으로 잘라버렸으니까 담긴 물의 양도 절반으로 줄어. 되겠니? 요 얘기야. 근데 스위치를 열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더 이상 전압의 영향을 안 받아. 그 뜻입니다. 됐어. 더 이상 전압의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 Q는 CV에서요. C가 2분의 1로 준 거는 똑같잖아요. 당겼으니까.
얘가 2분의 1로 준 건 똑같은데 내가 전원장치를 연결을 끊어버리면 됐어? 얘가 변해요. 그럼 안 변하는 건 뭔데? 안 변하는 건 얘가 일정합니다. 더 이상 전자가 여기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돌아올 수 없어요. 알겠냐? 전하량이 일정. 얘가 일정. 그래서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전원장치의 전압이 일정해요. 근데 전원장치를 끊었기 때문에 전압은 변하고요. 전하량이 일정.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2배 커져요. 전압이 2배 커져요. 알겠어? 이런 변화를 가져. 이런 변화를 가져. 이해돼? 이해돼?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담아야 되는 물의 양은 똑같은데요. 바닥이 좁아졌어. 근데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높이가 또 두 배 높아지겠죠. 그런 얘기. 되겠어? 네, 그래서 물로 비유해서 머릿속에 넣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 그랬을 때요. 축적기에서 한 판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한 판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 축적기 사이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겼던 거 아세요? 안 가르쳐드렸지만 여기 전기장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 간격은 D고 전압이 V였잖아요. 우리 기억나요? 전이는 ED다. 그게? 근데 첫 번째 얘 거리가 2배를 멀게 있잖아요. 이 거리가 2배가 됐다. 이게 ED가 됐다. 근데 스위치를 연결을 해놓은 상태는 전압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 일정해야죠. 그럼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죠. 그래야 얘가 일정해요. 그래서 스위치를 연결할 때는 무조건 전압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간격이 2배가 커지면 전기장의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는 V는 2D인데 내가 간격을 2배로 한 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는요. 스위치를 열어서 전압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자,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되면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전압이 몇 배? 2배 커지는 거야. 되겠냐? 그래서 이때는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합니다. 잡아봐. 전기장의 세기는 일정해. 전압이 2배 커지니까. 그죠? 거리가 2배 커졌는데 전압도 2배 커져. 거리가 2배 커졌는데 전압도 2배 커져.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일정하죠. 일정.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외워집니다. 그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딱 하나요. 스위치를 닫아놓고 당겨요. 스위치를 닫았기 때문에 전압 영향을 받는다. 전압 일정하다. 스위치를 연다. 전압 변한다. 알겠어?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놓고 생각해보자. 알겠어? 전압이 일정하면 상대적으로 전하량이 그래서 변하는 거고 전하량이 일정하면 전압이 변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변한다. 뭐가 바뀌는지 알아. 알겠어? 그래놓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하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축전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데요. 이런 느낌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천천히 해보죠. 100페이지, 101페이지. 자, 풀어보자.
답이 잘못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섞여 있어요. 어?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심지어 3번은 문제가 4개인데 답은 3개라고 나와. 아, 답을 만들어 보세요. 이따가 비교해 보죠. 똘똘한 답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키면 춥고 끄면 덥고 중간이 없다고.
답이 이상하게 맞아? 대동단결. 자, 이상한 걸로 아니면 왜 다 쳐맞는다. 자, 해보자. 자, 100페이지에 1번이요. 금속판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전하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뭐라 그런다? 축전기라고 한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C값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때 넓이를 크게 한다 기억 맞는 거고요. 평행판 사이의 간격을 늘리는 게 아니고 줄이는 거고요. 두 평행판 사이의 간격을 진공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뭐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랬으니까 기억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답은 기억으로 바꿀게요. 자, 3번 보시면요. 평행판 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고 틀림을 보세요. 그런데 축전기의 두 금속판은 서로 반대의 전하로 대전된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금속판에 대전된 전하의 양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전하의 양은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판 사이에 전이차가 클수록 저장된 전하량이 커진다. 맞는 거고요.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균일하다.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1번에 답 5가 빠졌나 보네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무엇은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로 당연히 뭐겠어요? 유전상수겠죠.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로 전기장 속에 놓여있는 유전체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냐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평행판 축전기의 원리가 이용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꼬맹아, 그러면 저 축전기를요 최대한의 용량으로 만들고 싶으면 엄청나게 면적을 크게 해야 되잖아요. 반경을 좁게 하고, 그렇죠? 면적을 최대한 크게 하는 방법으로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엄청나게 길게 해서요 저 사이에 종이 같은 거 집어넣고 말아요. 두루마리 슈처럼. 그럼 면적이 되게 크겠죠. 그래서 요즘에 축전기는 말려져 있는 형태예요. 자, 저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축전기를 이용한 게 바로 터치 스크린도 이 상태예요. 내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두 금속판 사이에 간격이 변해요. 그래서 전화가 더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 어디를 눌렀는지 센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변하면 충전되는 전화량이 순간 바뀌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부분만 전류가 순간 확 흘러요. 내가 누른 부분만. 그래서 어디가 터치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터치 스크린의 원리가 이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게 콘덴서 마스크라고 하는 게 바로 저 원리예요. 내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내면 축전기 형태의 마이크가 옛날에는요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다이나믹 마이크는 전자기유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면 이게 이제 N, S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도선이 감겨져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전선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마이크야. 이게 마이크. 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되고 소리 내고. 됐어? 그러면 나의 소리는 종파라서요. 밀고 땡기고 공기가 이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을 때 생기는 공기의 밀도가 바뀌면서 여기에 있는 판을 밀고 땡기고 이렇습니다. 됐어? 그래서 진동판이 흔들려요. 진동판이 흔들리면 여기 코일 감아놓을 때 앵글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 반복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 유도 조류가 이렇게 됩니다. 됐어? 이게 전자기 유도야. 이걸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해. 근데 콘덴서 마이크는요. 여기에 NS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충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판, 마이너스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전압이 걸려있단 말이야. 그럼 네가 말을 하면 아까처럼 간격이 바뀌는 게 맞죠. 요 간격 D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좁아졌다 멀어졌다 좁아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이게 좁아지면 여기 전압이 더 보여요. 멀어지면 전압이 더 나가고. 그래서 그래서 전기 시험을
like도 축전기의 원리를 이용했다. 네. 그 다음에 컴퓨터의 키보드도 이 간격 조절이죠. 누르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축전기의 원리를 이용했네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도 이상하니? 옆 페이지도 이상해요? 네, 옆 페이지도 볼게요. 전기장을 가할 때 유전분극 현상이 일어나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절연체와 같은 의미를 갖는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이 또한 축전기입니다. 됐어? 네. 전기장을 가할 땐 유전분극 현상이 일어나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으며 절연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아이. 네, 이것도 축전기도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축전기의 금속판 사이에 진공일 때 유전율에 대한 유전체를 넣었을 때, 자, 유전율의 비율을 우리는 유전상수 카파라고 해요. 자, 극성 유전체 내부의 전기쌍극자는 전기장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정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전기장 방향과 수직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고 전기장 방향으로 배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전기장이 있으면요, 여기에 유전체 그걸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배열하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배열하지, 얘가 이렇게 배열하지 않는다고요. 전기장 방향과 수직이 아니라고요. 나라는 방향으로 배열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극성과 비극성 유전체는 모두 축전기 내부에 넣으면 전기장의 세기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축전기 사이에 어떤 물질을 넣어도 돼서 네, 전기 용량을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려요. 자, 유전상수 K인 유전체를 축전기 사이에 넣으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진공일 때보다 K배만큼 증가한다. 맞는 얘기예요. 자, 축전기 내에 유전체가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전기장의 최대값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 전기장의 최대값을 뭐라고 하면 축전기의 두 판 사이에서 방전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이걸 너네가 아나? 자, 견딜 수 있는 최대를 우리가 유전 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유전 강도라고 하고요. 자, 이때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우리가 내전압이라고 해요. 이런 단어인데 뭔지 알았어요. 자, 합성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두 축전기를 무슨 연결해야 되니? 병렬 연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6번 그림과 같이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 K와 전이차 V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고 그래프에서의 면적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전기 에너지. 그렇죠. 이렇게 자, 뒤에 101페이지부터요. 됐죠? 뒤에 있는 106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 되겠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어요.